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1,000만 원 이상씩 가격이 오르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그러나 파리 대책 이후 1억 원 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자까지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보통 한 1억 5천 정도 걸었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진다. 내년 4월 달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갭 투자의 성지라고 불리던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2년 새 집값이 2배로 뛴 이 아파트는 요즘 급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고 있지만 거래는커녕 구입 문의도 없습니다.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투자를 했던 분, 재미를 봤기 때문에 팔고 또 재투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대부분 서울 지역은 이렇게 거래 절벽에 빠졌습니다. 집 가진 사람은 호가를 낮추지 않고 있고 사려는 사람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실종된 겁니다. 39개가 거래됐지만 하나, 둘, 3개. 8월달에 3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졌지만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세금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소나기만 피하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용산에 하나, 분양권이 지금 2개 있고요. 지방에도 하나 있고. 단기간에 시세 차이 이런 거보다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세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매도는 생각은 없어요. 학습 효과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무려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6% 폭등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을 때 작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딱 떨어진 거 집어넣었었어요. IMF하고 리바운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시장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지. 지금 청와대 어떤 청와대도.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파리 대책 직전까지 크게 올랐던 서울 지역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을 움켜쥔 만큼 주변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당, 평촌, 판교 등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 값은 대책 전보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8월 2일 이후에도요? 크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가격들이 지금 나라에 잡는다고 하는 데를 뛰어요. 보면은 계속 더 오르고 있어요. 파리 대책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하려 했던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30대 직장인 박진혁 씨는 신혼집을 사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70% 대출 받아서 예금이나 신용대출 어느 정도 동원을 해서 상환도 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거의 8천만 원, 1억 원까지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박 씨는 지금 전월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거래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분양 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은 4,250만 원.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집 한 채가 15억 원 가까이 됩니다. 15억 원. 그런데도 이렇게 집을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너무 싸요. 이건 너무 싸. 오래된 30-40년 된 집도 전부 비싸서 이것만 되면 로또라고 그래요. 보름 전 서울 공덕동에서 분양한 아파트 역시 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분양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끊긴 지금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마련되는 부분들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서 난감해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한 일정 부분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억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정책과 시장이 싸움을 하게 되면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이깁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래입니다.